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고려시대 승탑과 불상입니다. 여기도 좀 단편적으로 암기할 내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승탑입니다. 자, 승탑은 스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하죠. 그 다음에 그 뼈가루를 사리를 봉안하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승려 고승의 무덤이에요. 이게 승탑인데, 자, 대체로 승탑은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엄하고 수려한 승탑이 많이 만들어졌다 해서 우리가 고대할 때 선종의 유행으로 승탑과 승탑 앞에 비석이죠. 탑비 이게 유행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도형예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유행한 형태는 팔각 원당형입니다. 팔각형이 뭡니까? 이게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이제 둥글게 이게 쌓아져 올려서 이제 팔각 원당형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유행한 형태예요. 그래서 신라 후기 승탑의 전형적 형태를 봅니다. 계승해서 고려 시대에도 팔각 원당형이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팔각 원당형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팔각 원당형의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 단면들을 딱 발라보면 뭡니까? 팔각형입니다. 팔각 모양의 원형이 이렇게 쌓여 올려져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팔각 원당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가장 유행한 승탑의 형태는 이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승탑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뭐냐면 무슨 시대에 만들어졌느냐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건 뭐야? 팔각 원당형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이 부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팔각 원당형 승탑은 고달사지 승탑이다. 고달사지란 말을 넣고요. 그래서 고달사지 원종대사 해신탑이 공식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흥법사지 진공대사 승탑, 구례 연곡사지 북부도, 그 다음에 공주 갑사 승탑에서 요 두 개 정도를 시험에 제일 많이 내요. 나머지는 이름만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요 두 가지는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팔각 원당형으로 시험을 낼 때 아닌 경우 특수 형태입니다. 특수 형태는 뭐예요? 팔각 원당형이 아닌 걸 내는 거예요. 다를 경우에 출제 빈도가 높은 뭡니까? 시험의 제왕은 자,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입니다. 이건 뭐야? 팔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입니다. 화려한 장막이다 해서 밑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 이게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 사각형이죠. 자, 요게 팔각 원당형이 아니기 때문에 특이한 모양이다. 그 다음에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 탑신 이 탑의 본체가 국태예요.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공을 올려놨죠. 자, 요런 게 뭡니까? 요런 게 이게 특수 형태이다. 이 시험에는 물어보는 건 뭡니까? 이 시험이 기역과 니은 이 두 가지를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 두 가지. 구급 시험이나 아니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경우도 뭡니까? 높은 난이도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평범한 난이도에도 나옵니다. 자, 요건 뭡니까? 시험의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든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겠고요. 네, 어돈사 원공국사 승묘탑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석종형이다. 석종형 승탑이라는 건 뭐냐면 이 승탑의 모양이 종 모양인 거예요. 종 모양. 이런 모양입니다. 탑의 모양 뭡니까? 돌로 만든 종 모양. 통일신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 초기에도 이어진 형태입니다. 고려 말에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범종 모양, 종 모양과 비슷한 형태로 팔각 원당형과 함께 발전했는데 대표적 승탑은 실륵사 보제존자 석종 등이 있는데 보통 뭡니까? 승탑의 이름에 뭡니까? 석종이란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제빈도가 높지도 않아요. 석종이란 말이 붙어있으니까 무슨 형식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석종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불상입니다. 형식면 고려시대의 불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떤 거야? 시기와 그다음 뭡니까? 지역에 따라 좀 다양한 개성이 있다. 자, 제작 기법면 신라 이래 조형 전통을 계승한 양식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가장 유명한 불상은 뭐예요,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 때 석굴암의 본존불이지. 그래서 본존불과 비슷한 양식이 주류이긴 한데, 자,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조형미가 다소 부족한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석굴암의 본존불이 시쳇말로 뭡니까? 정말 기왕짱 정말 잘 만들어진 불상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것만큼 예쁜 불상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형미가 뛰어난 불상은 석굴암 본존불이고 그것보다 덜 예쁘다. 자, 재료면 보시면 석불과 금동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그래서 뭡니까? 뭐 재료예요. 돌로 만든 저와 그다음에 금동불. 네, 특히 고려시대의 경우는 대형 철불. 여러분 철이지 철, 쇠가 금동 이런 것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간의 깊이 신앙화되면서 뭡니까? 철로 만든 불상의 제작이 특히 고려시대 때 유행합니다. 자, 고려시대 초기입니다. 호족들의 불교 후원과 연관되어 지방에 따라 특징적 불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은 대부분 전기, 초기예요. 자, 그래서 부석사의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뭐야? 고려시대의 불상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전통 양식 계승, 어떤 거야? 신라 석굴암의 본존불 양식을 계승한 거예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은 이겁니다. 고려시대에서 제일 잘 만든 불상은 뭐냐? 부석사의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광주 춘궁리 철불.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철로 만든 불상은 대체로 고려시대를 많이 내요. 철불을 고려시대에만 만든 건 아닌데 특히 고려시대에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시험을 많이 냅니다. 충주와 경기도 지역에서는 대형 철불, 쇠로 만든 불상이죠. 시대적 특징, 고려시대의 특징을 이루었다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안동 이천동 석불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중세문화의 특징 앞에 얘기했습니다. 중세문화의 특징 우리가 고대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중세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자, 수도 개경의 문화, 그 다음에 지방의 개성적인 문화가 함께 발전합니다. 고대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경주 문화가 크게 발전하고 이 경주의 발전된 문화를 지방에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신라 하대부터 호족이 성장하고 그리고 고려시대 넘어갔지 해서 뭡니까? 수도 개성에 있는 문화가 발전하되 각 지방에도 독자적인 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상은 뭐냐? 그 지방에만 있는 특징의 불상입니다. 다른 데는 요런 모양은 다른 데는 없는데 그 동네에만 있는 특이한 유형의 불상들인 거죠. 그래서 지역색 반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건립되는 것이다.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난 거대한 불상이다. 조형미는 좀 떨어집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 못생겼다는 거죠. 자, 인체 비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조형미가 좀 부족한 편이다. 이건 특히 근데 고려시대 불상을 연구하신 분 이런 말 하면 되게 화를 냅니다. 네, 예전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대부분 불상 뭡니까? 다 초기예요. 고려시대 전기.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와 그 다음 뭐 춘궁 철불과 여기 있는 불상들, 요 불상들의 이름을 물어볼 경우에 고려시대 전기입니다. 후기. 자, 라마교가 들어와 이국적 요소가 보이는 불상들이 조성됩니다. 대체적으로 고려 초기 양식을 지니면서 부드럽고 온화한 불상에서 뭐 라마교 뭐 영향을 받았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뭡니까? 그래서 광주 춘궁리 철불이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부석사 소조 아미타르의 좌상이 뭡니까? 요 불상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입니다. 그 다음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의 은진미륵입니다. 왜 은진미륵이냐면 은진리에 있는 미륵보살이에요. 은진이 지명입니다. 그래서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공식 명칭이고 그 해당하는 동네에서 뭡니까? 은진미륵이라 합니다. 은진미륵이라. 그 동네에만 있는, 가서 보면 굉장히 큰 불상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머리에 뭡니까? 모자 같은 거 쓰고 얼굴 넙대대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굴암의 본존불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뭡니까? 요 불상을 보면 못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좀 영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시대 불상 연구하는 분하고 또 고려시대 불상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려시대 불상이 아무래도 뭡니까? 석굴암 이런 것보다는 좀 일반인이 봐도 좀 덜 예뻐 보이긴 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뭐 국보급 문화재인데 뭐 못생겼다고 해서 국보가 잘 안 되거나 뭐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굉장히 뭡니까? 좀 뛰어난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잘 국보에 선정이 안 되다가 국보가 됐죠. 그래서 뭐 그때 뭐 인터뷰 기사를 보면 뭐 석굴암의 본존불은 뭐 배우 원빈 같이 생겼는데 이건 못생겼다고 국보로 지정했지 않는 거냐 뭐 그런 식의 인터뷰까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고요. 자, 그럼 보시면 시대별 불상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별 불상 나와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조선시대는 불상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불상들을 뭡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돼요. 복습형 한번 볼게요. 자, 삼국시대.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고구려는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서산에 있는 마의 삼존부리죠. 신라는 경주에 있는 베리. 그럼 우리가 고대할 때 했죠. 경주에 있는 동네 이름이 동네 이름이 베리예요. 베리라는 동네에 있는 석불 입상이 있습니다. 이게 3국되고요. 그다음 공통은 뭐냐?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만든 건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은 3국이 다 만듭니다. 그다음에 통일신라는 당연히 석굴암이죠. 그다음에 발에는 부처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이불병저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고대 때 했던 거고 고려시대.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게 뭐야? 다 고려시대 전기예요. 자, 부석사 소조 아미타율의 자상이 고려시대를 대표합니다. 자, 광주 춘궁리의 중요한 건 철불이다. 고려시대에 많이 유행했다. 단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안동 이천동 석불은 뭐다? 지역 특색이다라는 걸 따로 물어보는 거죠.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상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연결되는 좀 문제를 뭡니까? 우리가 이걸 왜 하는가 이런 것들 뭡니까? 문제를 좀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잉? 자, 보시면 2012년 지방직 9급 시험 문제입니다. 자, 고려시대 건축과 조형예술. 보통 문화 파트 문제는 뭡니까? 뭐 불상만 따로 물어보기보다는 해당하는 시대 문화를 다 섞어서 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초기에는 광주 춘궁리 철불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 시험 문제 낼 때 뭡니까? 이거 초기를 뭐 후기로 바꾼다거나 이럴 수 있지. 대형 철불이 많이 조성됐다. 이거 방금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는 고대 3국의 전통을 계승한 석탑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석탑 파트에서 이런 석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각 원당형 승탑이 많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자,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이거예요. 이렇게 시험 내는 거예요. 자, 보시면 뭡니까? 자, 기억하시죠? 자, 위에 이렇게 보시면 팔각 원당형 승탑은 요 모양입니다. 고달사지 승탑이고요. 자, 그다음 특수 형태의 승탑이 지광국사 현묘탑.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시험 내는 거예요. 팔각 원당형이 아닌 거지. 어떤 거야? 사각형이잖아요. 답이 3번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후기에는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 응진전하면 다포식 건물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건축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아닌 거. 답은 3번이고요.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고요. 자, 문제가 요런 게 괜찮은 문제입니다. 괜찮은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연결해서 자, 2004년에 입법고시 문제인데요. 고려시대 건축과 조형예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대체로 이렇게 문화 파트 문제는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냅니다. 자, 고려전개 석탑은 송나라 탑의 영향을 받아 다각형이 나타나고 층수도 많아졌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죠. 다각 다층탑이다. 그 다음에 고달사의 정종국사 해진탑. 이 고달사시 승탑이지. 고려 전개 승탑의 일반적인 팔각 원당형이다. 맞아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우리가 이것도 지난 시간 했죠. 고려시대 대표적인 목조 건축인데 주심포 양식입니다. 주심포 양식의 팔짝지붕이지. 주심포 양식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봉정사 극락전, 수석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이다 라고 해서 이건 꼭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천사 십층석탑. 고려시대 후기에 라마교 영향입니다. 원간섭기 때 화려한 조각이 새겨져 있고요. 이것이 이 탑이 조선시대 때 원각사 10층 석탑에 영향을 줬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괜찮은 문제예요. 자, 아닌 건 답이 3번이었죠.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고려시대인데요. 자, 다음에 불상이 만들어진 시대의 문화재가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뭐 광주 춘궁리 철불, 안동 이천동 석불, 부석사 소조 아미타를 자상하면 우리가 방금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방금 공부한 내용인데 이 국사는 전범위니까 이
이 시대별로 뭡니까? 이거 불상을 지금 우리가 방금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거지. 고려시대라는 걸 아는 건데 전 범위니까 이걸 나왔을 때 정리를 잘 못해놓을 경우에는 무슨 시대인지 몰라서 풀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묻는 건 결국 불상 문제예요. 개성, 불일사, 오천석탑. 개성 들어가면 어지간하면 고려시대죠. 예산 수덕사 대웅전 앞에 방금 언급했고요. 오달사지승탑 이거죠. 이거. 그다음에 수월 관음보살도는 뒤에 그림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맞아요. 관음보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 베리석불입상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방금 봤지. 시대별 불상은 우리가 정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 있는 베리라는 동네에 있는 석불입상은 베리 석불입상은 뭡니까? 삼국시대 신라의 불상이다 라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불상까지는 정리가 대부분 끝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파트 나머지 문화 파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